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. 똑똑하신 것 같아요. 네,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, 판결 뒷담화입니다. 오늘도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판결에 대한 뒷이야기, 재밌는 이야기,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오늘 살펴볼 사건은 네. 최근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건이에요. 손혜원 전 의원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거든요. 네.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이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손혜원 의원이 SNS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. 네, 네. 그거를 지켜야 되는지 네. 그걸 한번 좀 변호사님이 그 내용이 뭐죠?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세요, 정확히? 알죠. 왜냐면 네. 그때 기자회견도 했었고 네. 또 SNS에도 네.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네. 차명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네.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. 네. 네, 내놓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,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해요. 예. 아마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재산도 공개하면서 아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목포의 구도심에 이제 부동산을 산 것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그게 만약 탐형으로 뭐 자기가 산 게 밝혀지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. 네. 네,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. 똑똑하신 것 같아요. 그 국가에 헌납하겠다가 포인트군요. 그렇죠. 국가에 헌납하겠다. 나한테 조용주 변호사한테 주겠다. 이러면 제가 바로 가서 계약서 썼을 텐데. 그렇군요. 네, 이분은 똑똑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네. 오늘의 일단은 포인트가 뭔가 나왔는데 네. 그게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. 그 소년 씨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차명으로 사면 국가에 헌납한다고 그랬거든요. 전 재산을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봐라 아닐 거다. 네. 그걸 믿었죠. 이렇게 말을 세게 하니까.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이런 도 안 받았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. 예. 그래서 뭐 한 판 쓴 게 없다라고 했는데 뭐가 좀 나오면 또 다른 말을 하듯이 이분도 일단은 이게 일단은 처음에 이게 막 드러나니까 난 차명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. 부동산 투기 안 했다. 사실은 차명을 한 거는 부동산 투기나 마찬가지죠. 그렇죠. 왜냐면은 자기 이름으로 했을 때는 중과세가 되거나 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.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놓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있는 것이 바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. 근데 이게 이제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조카들 이름으로 했어요. 그렇죠. 근데 그때 당시에 손혜원 씨가 한 얘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. 뭐죠? 뭐냐면 조카 이름으로 해놨었잖아요. 그러니까 조카들한테 증여했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돈의 출처는 나오기 때문에 손혜원 씨 돈이 맞는데 이거는 내가 증여한 거다라는 거고 조카들은 아니 내가 군대에 가 있는데 증여돼 있고 그래서 아니 나는 뭐 그 이모랑 별로 보지도 않는데 이모인지 고모인지 아무튼 보지도 않는데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나랑 관계없다. 증여받지 않았다.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손혜원 씨는 조카들한테 내 재산을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한 거다. 너무 좋은 고모 이모죠. 네, 그렇죠. 저도 그런 고모가 있으면 좋겠어요. 막 주고 그리고 증여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손혜원 씨가 한 그 얘기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몰래 주나요? 서로 이제 알고 그 계약이지 않습니까? 증여도? 증여는 계약이에요. 그러니까 증여라는 거는 서로가 뭐 혼자 유언을 하는 것처럼 내가 너 죽으면 뭐 이건 내가 지금 몰래 할 수 있죠. 그렇죠. 근데 증여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게 내가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게 해야 되는 거지 죽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받은 사람이 세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? 받은 사람이 증여세도 내야 되고 이제 이런 절차가 되는데 뭐 이 사건 보면은 아마
이 세금도 아마 손혜원 씨가 내줬을 거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네. 손혜원 씨가 이름만 빌려 쓴 것이지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이 나온 거죠. 그 객관적인 과정을 보고 1심, 2심, 3심 판사들이 다 유죄를 했다면 이 손혜원 씨가 한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. 네. 네.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 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질 것이 없는지 네. 일단 적어도 국가에 헌납하겠다 네. 예산을 네.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분석하자면 내가 국가에 헌납한다고 그랬거든요. 그렇죠. 성 기자한테 준다는 얘기도 안 했고 나한테 준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. 그렇죠.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국가에 헌납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준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유죄가 되면 네. 네, 전 재산을 헌납할게 라고 국가한테 네. 그러면은 국가랑 증여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. 증여계약이 있나요? 아, 국가가 증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아니 건가요? 국가는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지.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국가랑 증여계약을 해야죠. 아, 계약을 써야 네, 되는데 근데 구두계약도 가능해요. 예, 예. 네, 구두계약도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군요. 그렇죠. 이제 이 손혜원 씨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. 난 주고 싶었는데 국가가 받아준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. 아,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손혜원 씨가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국가에서 대표자가 와서 그러면 계약하자. 국가의 계약 대표자는 네. 법무부 장관이에요. 법무부 장관이군요. 법무부 장관하고 네. 이 손혜원 씨랑 계약서 썼어야 돼요. 내가 이게 유죄가 되면 네. 내가 차명 거래가 된 거면 국가재산 전원을 증여하겠다, 예. 헌납하겠다라는 이런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그리고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그때 법무부 장관이 손혜원 씨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. 우리가 그거 받아줄게 예. 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이 손혜원 씨 상대로 이제 증여계약 조건이 성취가 됐으니까 이행하라고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근데 쓴 건 없을 거예요. 뭐 그쵸. 그때 누가 써줬겠어요. 그러니까요. 뭐 법무부 장관이 뭐 말이라도 했으면 어디 가서 말이라도 말을 했으면 해서 오케이 좋다. 그러면은 승낙이 된 건데 승낙을 했다라는 증거가 그렇죠. 아마 없어서 네. 네. 지금 손혜원 씨 입장에서는 주고 싶은데 받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.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냥 법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준다는 거니까 이거는 꼭 내가 승낙의 표시를 안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승낙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내가 뭐 잘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복권 살 수 있잖아요. 네네. 복권을 샀어. 네. 내가 복권 사줬어. 근데 이제 우리 성 기자님이 복권 내가 사줬을 때 나 이거 당첨되면 반 줄게요. 네. 라고 얘기했어요. 제가 이렇게. 그러니까 얘기했어요. 받으면서. 근데 복권 정말 됐어. 네네. 그러면은 되면 이제 반 주고 싶지 않잖아. 그렇죠. 그런 사건이 또 실제로 있는 거죠. 있죠. 왜냐면은 내가 산 돈으로 줬는데 여기가 복권이 됐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복권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무기명 증권이니까 또 된 사람 거지 사실은. 그렇죠. 근데 된 사람이 술 먹다가 야 내가 되면 반을 줄게. 반을 산 사람한테 줄게. 아니면 너네들한테 나눠줄게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지금 정말 됐어. 그러면 남들은 반 주나 생각하지만 여기는 반 줄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 달라고 하면 아니면 최소한 그 복권 내가 산 거거든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반 내놔라고 하면 이길까요? 그거랑 똑같잖아. 사실은 말로만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뵙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렇죠. 내가 뭐 되면 내가 뭐 100억 벌면 너 한 10억 줄게. 내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. 그러면 나중에 10억 줘야 되나요? 그때 뭐 얘기했으면은 그리고 상대방 기대하죠. 100억 벌었으니까 10억 주겠네. 달라면 주나요, 그 사람이? 달라면 안 주겠죠. 안 주지. 네, 당연히 안 주죠. 근데 그러면 이게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경우 될 수도 있겠죠. 아주 영악한 놈이라서 녹취를 하고 좋아, 너 꼭 줘야 돼. 오케이. 뭐 이런 게 만약 돼 있다면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그 사람이 비즈니 표시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냥 뭐 헛말했어. 장난으로 한 거야. 재미난 건데 너 진짜 이거 받아들였어? 뭐 그런 의사가 없었잖아.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계약까지 나갔는지를 보려면 뭐 명확한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녹취나 뭐 메모나 이런 거는 메모에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건가요, 그러면?
아니, 이제 뭐 말한 거는 인정이 되는데 네. 그게 진심인 건지 그것도 아마 의문일 수도 있는 거고. 그걸 좀 입증해야 되겠군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손혜원 씨처럼 뭐 이게 방송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국민들한테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얘기한 것 자체가 계약까지 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말한 대로 지키려면 손혜원 씨는 국민들이 본 앞에서 방송에서 그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전 재산을 헌납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네. 그 손혜원 씨는 그냥 해본 얘기야. 계약이 안 됐어. 라고 얘기한다면, 예. 그리고 이제 상대가 국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, 백날 얘기해도, 네. 그거 안 지켜도, 이제 손혜원 씨가 자기 전재산 헌납하겠어요? 저라도 안 할 것 같은데. 그냥 해본 얘기예요. 네. 그냥 나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. 라고 얘기하면, 네. 아무것도 아닌 거죠. 아, 그렇군요. 네. 결국, 그러니까,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증여 계약이었는데 네.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. 그렇죠. 또 하나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내 진정성을 호소하고 싶어서 한 얘기지. 호소하고 싶어서 한 얘기지. 진짜 갔는데 전 재산을 헌납할 의사가 아니었어. 라고 지금 얘기한다면 네. 그냥 욕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이행 청구하기는 어려운 거죠. 아, 그런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네.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뭐 따로 문제는 손혜원 씨 안 지켜도 돼요. 안 지켜도 돼요. 네. 그렇군요. 그냥 그 벌금 1,000만 원 내시고 재산이 50억이 넘던데 그냥 1,000만 원만, 그러니까 국가에 전 재산이 아니라 1,000만 원만 내시면 돼요. 그러네요. 네. 네. 손혜원 씨 저 상담료 주셔야 되는데 1,000만 원만 내시면 다 해결돼요. 네. 네.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네. 어쨌든 손혜원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그렇다면 요새 뭐 또 많은 유명한 피고인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막 강하게 막 그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네. 뭐 대표적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그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나 네. 그런 발언이 나중에 만약에 거짓말로 밝혀진다면 뭐 네. 진실일 수도 있지만 네.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아, 묻지 그냥 않으니까 물을 수가 없는 물을 수가 게 없는 아니라, 거죠. 아, 물을 수도 없는 거고. 네, 물을 수도 없는 묻지도 거고. 않고. 네. 어차피 네.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사기관 가서 거짓말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. 검찰에 조사를 하러 가도. 네, 거짓말, 그러니까 법원에서 위증 선서하고 위증한 경우에만 처벌받지. 법정에서만 진실을 말하면 되는군요. 맞아요. 네, 법정에서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지. 뭐 수사기관이나 어디다가 거짓말을 한 거가 업무방해나 수사방해죄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서 나는 떳떳하다 그런데 나중에 다 죄인이야. 그러니까요. 돈 안 받았다 그러는데 돈 받은 게 나와 있어. 네. 이렇게 거짓말을 백날 해도 특히 수사기관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해도 욕은 얻어 먹을지언정 뭐 책임을 지진 않아요.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걸 너무 다 허용해 버리면 네. 수사 과정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조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. 약간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또 포인트가 돼서 약간은 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? 아무튼 우리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검찰청 들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든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든 이런 건 처벌을 이제 안 하는 거죠. 네. 근데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저기 선거법에서 예, 선거 기간 동안에 허위 사실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최근에 어느 당 의원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허위사실 얘기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게 하자.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데, 네.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. 그러네요. 뭐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한번 그 대법원까지 갔다가 무죄로 내려왔는데, 그것도 이제 법리가 이상하지만, 근데 그냥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얘기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법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을 발의하는 것도 조금 약간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, 사실. 그러니까요. 왜냐면은 허위사실 얘기하면 그 선거 기간에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거 영향받은 유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.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아마 선거판이 개판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유리한 거죠. 유리한 거죠. 네, 그렇게 법을 만들려는 국회의원이 있어요. 저는 그러한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그렇군요. 자, 이 손혜원 의원의 이 증여 계약이 포함된 이 발언으로 시작해서 이제 거짓말 얘기.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. 사실 이제
뭐 수사관에서 거짓말, 뭐 법정에서도 네. 거짓말, 뭐 정치인들 거짓말, 뭐 앞뒤 다른 말, 막 너무 우리 사회가 네. 거짓말이 너무 많고요. 예. 사기꾼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. 아, 그렇군요. 네, 우리 사회가 너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.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. 뭐 결론을 정리한다면 어떤 네.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지금 뭐 거짓말을 하든 뭐 앞에서 뭐 딴 말을 하든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세상이에요. 저는 최소한 정치인이 되든 앞서는 공직자인 경우에 자기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손혜원 씨, 그런데 1,0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. 싸게 해결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